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텐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 들어서 하루도 안 쉬고 오르던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13거래일째는 쉬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쉬는 거냐 아니면은 당분간 조금 더 들어 누워버리느냐. 5,000포인트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시겠죠. 자,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저는 5,000포인트 코앞에 두고 있던 시장이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하지만 코스닥 현재 0.36%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장 키워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은 결국 5,000포인트라는 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장을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약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도 조금 쉬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이슈보다도 계속해서 시장이 쉬어도 쉬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장은 조금 불안감을 느꼈는데요. 이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미국에서는 상승한 점 역시 미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부담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IT 투톱이 시작 5,000피로 가는 길이 오늘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만 방산, 제약바이오, 2차 전지주 그 외의 섹터들이 조금은 올라주면서 갭 메우기를 좀 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님, 사실 저는 오늘 빠르게 5,000피로 가고 새로운 목표치죠. 6,000피, 7,000피, 10,000피 등의 목표를 좀 외치고 싶었는데요. 10,000피는 뭐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시장을 보면 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실까요? 언젠가 보겠죠. 네. 보기로 한번 작정했으니까 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재료보다는 수급. 지금 뭐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은행 예금 33조 원이 빠져나와서 맞아요. 네, 머니무브 얘기하잖아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갈 데가 없어요. 네. 투자해야 되거든요. 뭐 이익은 남겨야 되겠고. 물론 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경계성 매물, 차익성 매물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린란드 그리고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네.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네, 있죠. 앞선 정철진 앵커 코너에서도 얘기 막 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 막 얘기하던데 그린란드하고는 사실 그 어제 뉴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안 줘가지고 이게 뭐죠? 덴마크에 서한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첫 줄에 바로 당신들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평화와 관련이 없다라는 멘트가 네.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고 그래서 그린란드를 자기가 가져야겠다?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군사적인 옵션은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예를 들어서 달러 자산의 덤핑, 막 팔기 시작하면은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트레이딩이냐, 네. 아니면 파포 트레이딩이냐. 뭐 용어는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타코는 한 발 물러서는 거, 그렇죠. 파포는 글자 그대로 끝까지 가서 한번 사단을 내보자. 근데 그렇게 사단을 낼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지금 세 번째잖아요. 네. 왜 판결을 안 내릴까? 그러게요.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하여튼 오늘 당장 그래갖고 무슨 이벤트가 크게 등장해서 시장이 막 우당탕탕 거릴 거? 물론 걱정은 좀 되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경계는 하되 뭔가 그거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5,000포인트는 뭐 사실 상징성인데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오늘 장중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죠. 와, 또 큰일 났나? 아닐 거예요. 그렇지. 돈이 들어오잖아. 돈의 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든 재료에 우선하고 이기는 게 돈의 힘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별로 없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동산도 뛰고 뭐 다 네. 뜁니다. 지금은 일단 뛰는 쪽으로 좋든 싫든 간에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방향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의 돈의 방향이 밀물처럼 주식 시장을 방향으로 타겟팅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장중 반등 가능성까지 함께 예측해 보면서요. 오늘장 한마디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가 조금 귀여워요. 네. 마이크론과 깐부를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느낌으로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깐부라는 표현은 이미 다들 아시겠죠. 친구, 끈끈한. 중마고. 그렇죠. 네.
근데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 깐부들은 한 번 연결이 되면 끊기지가 않아요. 그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수만 개, 사실 좀 과장하면은 수천 개 내지는 뭐 조금 더 그 확장이지만 기업들이 관여를 하는데 그걸 하나 넣었다 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공정이 다 틀어지고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번 연을 맺으면은 그냥 갑니다. 아주 결정적인 데미지만 없다면은 가요. 네. 근데 그거를 교체하는 거는 큰 사단이 났을 때죠. 자, 일단은 이 마이크론과 깐부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강해요. 어제 뉴욕 증시 휴장이었죠. 휴장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8% 올랐단 네. 말이에요. 뭔가 있어요. 얘네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메모리 3위라고 하는데 네. 엔비디아하고의 그 HBM4부터 그 후단 쪽으로 뭔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 끈끈한 게. 네. 그러면 이 마이크론과 깐부들도 봐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실질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개인가요? 딱 두 개예요. 뭐가 있죠? 네, 여기 나올까요?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마이크론의 깐부들 두 기업은 한미반도체와 CMTX. 이건 또 신규 상장주라서 낯선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11월에 상장했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연별로 베스트 서플라이어 상을 수상하는데 딱 두 개 회사만 돼요, 우리나라. 오.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연관성이 없다고 네. 봐도 무방해요. 한미반도체야 이미 잘 아시는 TC본더, HBM, 뭐 이미 많이 그거 네. 자료 뭐 준비하신 거 있죠? 네, 한미반도체 먼저 자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글로벌 금융기관 UBS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망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90%에 육박하던 점유율이 이원화를 이유로 점차 갈수록 50%가까지 점유율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80%대 정도에 그쳐 있던 마이크론 점유율도 90% 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예측하며 이게 해가 이렇게 갈수록이죠. 맞습니다. 솔벤더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중국 시장에선 거의 동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100%, 93%, 94%. 말 그대로 중국 시장의 장비주는 장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70% 이상은 전 세계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수치를 보면은 마이크론 쪽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네. 24년도 95%. 여기 왜 줄었지? UBS가 좀 예. 특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지들도 했더라고요. 모른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중국에는 TC 본더 장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못 만들어야지. 오. 네. 물론 언젠가 카피 제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모기업처럼. 근데 이 없어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TC 본더 여기는 거의 독점적으로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고 하이닉스 비중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원화 얘기를 뭐 하이닉스가 주창한 거니까 하이닉스하고는 깐부가 이제는 땡일 거야 아마. 마이크론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계속 늘어나는 쪽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뉴욕주에다가 1,000억 달러짜리 공장을 지어요. 미국 내에서는 팹이 거의 없었는데 이 아마 미국 내 반도체 팹 중에는 좀 가장 큰 거가 될 거다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깐부들 데리고 들어가죠. 그렇죠. 끈끈하게 데리고 갈 발주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사실 계속 꾸준히 봐야 되고 뭐 국내에는 이제 뭐 저기 한다고 치고 그래 일각에서는 노이즈를 막 피우는데 뭐 하이브리드 본딩 뭐 네덜란드 배시 얘기 막 꺼내는데 배시는 HBM 본딩 장비를 고단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하이브리드로 넘어간다? 노이즈입니다. 네. 그냥 왈왈 소리예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아직도 안티 한미 반도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 풀어내겠죠. 자, 두 번째 기업. 네, 두 번째 CMTX입니다. 기업. 네, 11월에 상장한 CMTX인데요. 자료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실 2025년 상장 직후의 그 실적부터 보시면 역대급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미 2025년 3분기까지의 실적만 누적하더라도 작년 2024년도 재작년의 실적을 돌파했고요. 2025년 4분기까지의 연간 실적을 예측한다면 무려 1,600억 원의 매출액과 함께 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2026년은 실적이 더 크게 상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각각 네. 37%, 35%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족이죠. 삼성과 TSMC.
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고객사예요. 비중 확대. 그렇죠. 뭐 삼성도 이미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회사의 기술은 시각 장비인데 에처라고 그래요. 보통 그 실리콘 고순도 실리콘 그 에처 그러니까 실리콘과 관련된 장비 중에 제일 주목할 거는 사실은 이 플라즈마 챔버라는 용어가 좀 어렵죠. 네. 네, 진공 챔버 안에서 플라즈마를 소재를 빵 치면은 이게 쭉 뿌려져 갖고 어디에 달라붙거든요. 오. 근데 고르게 분포하려면 그 기술이 필요해요. 네. 이게 이제 무선 주파수 RF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미국의 램 리서치가 자꾸 태클을 걸었었어요. 특허 소송을 걸었거든요. 남발을 하는 거죠. 다 이겼습니다. 현재 두 건 다 이겼어요.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맞고, 이거는 이제 노출된 거고, 그 다음에 노출이 안 된 재료는 외국사 홍콩계 IB죠. 이거 회사 이름까지는 C모 이거 그 회사가 냄새를 맡았어요. 세일즈에 들어간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뭐 이제 자꾸 이제 뭐 여기 나오겠죠. 하여튼 방송용이 아니라서 그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깜보들은 한비마도체와 CNTX 네. 두 회사 11월에 상장했는데 한 네. 달짜리 지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가볍다고 하니까 한번 눈여겨 공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시장 내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 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두 기업까지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